이런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지라는 게임인데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데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죠. 이거는 미즈구치 테츠야가 만든 음악을 사용한 슈팅 게임이라는 컨셉의 게임이에요.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비주얼 자체가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기 때문에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픽 형태를 보시면 이게 실제 게임 플레이 화면인데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실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 예술적인 게임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레지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레지를 만든 미즈구치 테츠야가 또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어요. 루미네스라는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에브리 익스텐드 엑스트라라는 게임도 있어요. 그런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컨셉으로 음악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들은 그만한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레지라는 게임이 게이머에게 매력을 느꼈던 거는 음악이나 비주얼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게임의 미학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 레지의 미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전적인 슈팅 게임들을 몇 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이에요. 뭐가 게임이냐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왼쪽 끝에 보이는 것도 비행기고 왼쪽 위에 있는 게 비행기고 맨 가운데 있는 게 비행기예요. 두 대의 비행기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상대편 비행기를 추락시키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한 마리를 해치우면 게임이 끝나죠. 그리고 16년이 흐르고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한 마리를 깨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비행기들을 파괴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게이머는 줄을 맞춰서 요 줄을 내가 없애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련의 시리즈가 있고 그걸 동시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게임의 경험이 돼요. 자, 봐요. 총알을 쏘서 비행기를 맞춘다는 행위는 스페이스워랑 스페이스 인베이더랑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스페이스워는 그게 단절적으로 끝내는 반면에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이렇게 줄로 배열했기 때문에 유저는 그 행위를 줄을 없애는 행위의 일부분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계 폭이 하나 더 넓어져요. 그리고선 다시 9년이 흘러서 R타입이라는 게임이 만들어졌어요. R타입이라는 게임은 슈팅계를 극단적으로 바꿔놓은 게임인데 어떻게 바꿔졌냐면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나가요. R타입은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나가지만 그 대신 버튼을 누르고선 떼지 않으면 총알이 조그만 총알이 아니라 엄청 좀 커져요. 많이 누르고 있으면 있을수록 커져요. 그랬다가 탁 놓는 순간에 그 큰 총알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몬스터들이 한꺼번에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게이머는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언제 손가락을 놓아야 될 것인가? 잘게 여러 명을 맞추는 게 그래 가늘고 길게 가야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꾹 누르고 있다 한 방에 시원하게 끝낼 것인가? 항상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유감의 감정이 남아요. 좀 더 모았다 쏠 걸. 아니면 빨리 쏠 걸. 괜히 이거 한 방 기다리다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감정의 폭들이 생기는 거예요. 슈팅 게임은 단순한 총알을 쏘는 행위에도 이런 식의 감정의 폭들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럼 레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게임에서 음악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레지 같은 게임은 커서를 갖다 대면 로그인이 돼요. 비행기들이 로그인이 되는데 마우스를 누른 상태, 그러니까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면서 놓으면은 그때 로그인이 된 비행기들이 다 터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터지는 비행기마다 음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많은 비행기를 깨면 깰수록 멜로디가 구성이 돼서 터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유저는 R타입과 비슷한 경험을 해요. 나는 어디까지 멜로디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멜로디를 만드는 걸 포기하고 하나씩 폭파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게임의 미학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행위들이 어떻게 깊은 관계들 속에서 경험이 되고 이 깊은 관계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반추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좋은 게임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서든어택이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게임 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런 FPS 게임 잘 만드는 사람 중에 존 로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로메로가 맵 디자인을 할 때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 있어요.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로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 보면은 구급 약품이 있어요. 아, 그래, 저거 먹으러 가야지 해서 열심히 가서 구급 약품을 딱 먹어요. 먹는 순간에 트리거가 딱 작동해서 갑자기 안전한 길에서 문이 찰칵찰칵 열리면서 괴물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게이머 입에서 당장 에이, 제길 뭐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이거 하나 먹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튀어나오는 몬스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너는 몬스터를 만난다는 걸 제공하는 거죠. 너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너는 몬스터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장치를 만들므로써 게임은 끊임없이 게이머의 행위들이 갖는 의미들을 구성하고 전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가 사실 게임에서의 중요한 미학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게임 행위가 지니는 의미의 구조적 층이나 의미론적 대립을 살펴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몇 분 남았나요? 5분?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10분. 의미의 구조적 층이들. 그레마스가 그런 얘기했죠. 언어학자 그레마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해하려면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게임이라는 건 수십 시간에 걸린 플레이인데 그 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거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분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게임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건 이제 아까 플루톤 이야기한 인용했던 갤로웨이도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게임 행위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느냐? 한편에서는 물리적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 그리고 그 물리적 행위에서 대응이 되는 비주얼, 오디오 이펙트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맞물림으로써 게임 행위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게임 행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게임 행위의 물리적 행위에서 가장 기층적인 의미가 구성이 돼요. 의미론적 층위를 보면 이건 바르트가 이제 영화 분석할 때 구조적인 층위들을 분석했던 것들과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물리적 행위가 갖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슈퍼마리오 할 때 그냥 하시면은 별 생각이 없지만 잘 플레이해 보시면 리듬이 있어요. 가다 점프, 가다 점프. 손에 리듬이 생겨요. 이 리듬이 없는 게임은 사실 플랫폼 액션으로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쟤네들은 장애물이나 함정이나 저기 아무렇게나 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얼마나 게이머가 리듬을 느끼게 하면서 할 수 있느냐가 좋은 디자이너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학적인 층이죠. 사실 이걸 극단적으로 극복한 게 소닉 더 해지옥 같은 게임이에요. 이거는 아예 그 리듬을 극단적으로 틀어버렸는데 나중에 한번 마리오랑 소닉을 비교해서 플레이해 보세요.